잃어버린 도시 마추픽추. 손미나, 페루 내 영혼에 바람이 분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절로 눈이 떠졌다. 마추픽추를 보기 위해 달려온 멀고 먼 길. 과연 우리에겐 운이 따를까? 침대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이 짙은 안개에 휩싸인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마을. 메아리가 되어 계곡을 울리는 세찬 강물 소리를 빗소리로 착각해 순간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다. 코카차를 한 잔 마시고 과일과 견과류, 치즈 등의 비상식량을 배낭에 챙긴 다음 서둘러 길을 나섰다. 날이 밝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 시각,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10,000원의 대형 버스는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 굽이진 길을 묘기하듯 달리며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랐다. 코너를 돌 때마다 우뚝 우뚝 솟아오른 뾰족한 산들이 흡사 안개옷을 걸치고 구름 모자를 뒤집어 쓴 모양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산신령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드디어 마추픽추 국립공원 입구. 그곳은 이미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입장에서 처음 마주한 풍경은 아주 평범한 등산로와 다를 바 없었다. 그 길을 따라 얼마간 걸었더니 한쪽으로 깊은 협곡을 품은 높은 산들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잠시 난간에 기대어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도 찍은 다음 20여 미터의 언덕길을 또 올랐다. 살짝 숨이 차오를 즈음 저만치에 개미떼처럼 모여있는 여행객들이 보였다. 335 무리 지은 인파가 커튼이 젖혀지듯 하나둘 사라지자 이내 나의 눈앞에 펼쳐진 감동적인 그 모습.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 위의 도시. 잉카인들의 혼을 간직한 잃어버린 도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인류 최후의 비경이라는 마추픽추였다. 버스를 타고 산을 오르는 순간까지도 꽁꽁 숨겨져 있던 마추픽추는 마술쇼의 한 장면처럼 짠하고 일순간 그 장엄한 풍광을 드러내었다. 마추픽추는 케추아어로 늙은 봉우리를 의미하는데 이 엄청난 유적이 위치한 산의 이름이기도 하다. 15세기경 남아메리카 대륙을 호령했던 잉카인들이 건설한 도시이자 수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있는 신비의 유적.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유로 버려졌는지, 또 어째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존재를 알 수 없었는지, 이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있다. 한 사람이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비좁은 낭떠러지 위의 길을 따라 지렛대나 바퀴도 없이 어떻게 수십에서 수백 톤의 돌을 옮겨 도시를 건설했을까? 더구나 완벽하게 각을 맞춰 깎아낸 거대한 돌덩이들을 어떻게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이 종이장 하나 들어갈 틈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쌓을 수 있었을까?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어찌하여 이 건축물은 풍화되지도 않고 무너져 내리지도 않은 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형이나 기후적 측면에서 볼 때 현대의 기술로도 건설이 불가능한 이런 도시를 수백 년 전에 만들고 사라진 잉카인들.
이쯤 되니 그들이 외계인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떠도는 것이다. 사진을 통해서도 숱하게 봤고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수차례였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광경에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전의를 가다듬고 또다시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경사진 비탈길을 올랐다. 어느새 고대 유적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푸른 나무가 우거진 오솔길이 나타났다. 긴 코스가 아닌데도 경사가 높고 산소가 부족해 중간에 걸음을 멈추고 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꽤 숨이 차다 싶을 즈음 시야가 탁 트이면서 다시 한번 마추픽추의 절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고도가 더 높아져서인지 주변의 산세까지 한눈에 들어와 감동 역시 배가 되었다. 와, 끝내준다 하는 탄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어떤 이는 너무 좋아 제자리에서 발을 굴렀다. 그곳은 마추픽추 유적 중 계단식 밭 구역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유독 한 지점에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알고 보니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마추픽추 최고의 포토존이었다. 순식간에 차례가 돌아와 나도 포즈를 취해보았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세계적 불가사의로 꼽히는 유적을 등지고 있는 일생일대의 순간이 아니라면 절대 하지 못할 쑥스러운 일이었다. 바로 그때 저만치서 이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멀리 온 친구를 위해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찾아온 그녀. 나는 단걸음에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이하가 있는 쪽으로 갔다. 며칠 전 그녀는 마치 다음 주에 종로 일가에서 보자 라고 하듯 며칠 후 마추픽추에서 만나 라고 했었다. 마추픽추가 동네 뒷산 같은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넌 그냥 네 리듬대로 보고 있어. 내가 알아서 널 찾을게. 이하와 나는 비교적 한산한 돌담 끝에 마추픽추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파란 하늘. 그와 맞닿을 듯 해발 2450m 절벽 위에 위태로이 자리한 이 고대 도시는 허공에 떠있는 천공의 성 라퓨타를 연상시켰다. 라퓨타처럼 소설 속에나 존재할 법한 마추픽추가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세기 초 미국인 탐험가 하이럼 빙엄에 의해서였다. 물론 안데스의 토착민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마추픽추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다만 서구인들을 비롯한 외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연구가 시작된 때가 1911년인 것이다. 내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기가 어렵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도시를 건설했을까?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는 나를 보며 신이 난 이하가 자상한 설명을 곁들여 주었다. 잉카는 사실 10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 존재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뛰어난 기술을 지녔던 사람들이야. 로마나 이집트, 중국 할 것 없이 세계 최고의 문명 중 평지가 아닌 이런 높은 산맥을 따라 발달한 건 유례가 없지. 더구나 단 50년 만에 첩첩 산중에 점처럼 퍼져있는 80여 개의 부족을 통합해서 유럽 대륙보다 더 큰 나라를 세웠다니 대단하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토록 앞서갔던 문명인데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그 덕분에 더 신비로워졌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키프라는 일종의 매듭 문자가 있긴 했는데 해석이 어렵대. 그래서 잉카의 역사는 대부분 스페인 정복자들이나 17세기 이후 잉카의 후손들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아무튼 잉카인들은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놀라운 수준의 시스템을 가진 국가를 만들어 통치했고,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합리적이면서도 조화롭고 풍요로우면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며 살았다고 해. 그렇게 특출한 사람들이었다면 마추픽추 같은 도시를 건설한 이유 역시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맞아. 그건 역시 설이 분분해. 종교의식을 치르기 위한 장소, 군사적 용도나 지도자들의 휴식처, 농사짓고 먹을 것을 저장하는 곳, 전쟁에서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것, 아니면 그 모두일 것이라는 주장까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아무나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요지였던 것만은 확실해 보여. 잉카 제국에는 총 14명의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중 파차쿠텍이라는 왕이 마추픽추를 짓도록 했고 매년 겨울을 이곳에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어. 여기서 볼 때 모르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의 방대한 영토 중 가장 중심에 있어. 게다가 이 위치는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주요한 4곳의 산을 동서남북으로 둔 정중앙이라 하더라고. 아마도 태양신의 아들이라 믿었던 잉카가 하늘과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요새로서 이곳을 택하지 않았을까? 사실 마추픽추를 실제로 마주하는 감동은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빼어난 솜씨와 예술적 감각으로 지어진 도시 자체도 그렇지만 그곳의 감도는 영적인 기운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이다. 안데스의 산들을 쓰다듬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잠시 휴식을 취한 우리는 본격적으로 마추픽추 탐험에 나섰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줄도 모르고 수백 개의 돌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도시의 입구에 해당되는 문을 지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경치를 눈에 담았다. 이 고대 도시의 영토는 모두 가파른 경사지인데다가 고산지대이기에 천천히 걸어 다니기만 해도 산을 몇 개나 오르는 일에 준하는 운동량을 요했다. 하지만 높은 지대에 올라 그 엄청난 역사적 흔적을 내려다 볼 때의 감동은 어디에도 견줄 수가 없다. 처음으로 가본 곳은 태양의 신전. 잉카 문명에서 태양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생각할 때 큰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반원형으로 쌓아올린 신전의 벽에는 동쪽과 남쪽으로 작은 창이 나 있는데 그 안에서는 천문학이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행사들이 치러졌다. 특히 남쪽 창은 동짓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통과하도록 설계되었다. 돌도끼 하나만으로 두드려 다듬었다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모양의 바위들, 그것들을 빈틈없이 쌓아올려 만든 신전과 담, 그리고 계단,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타나는 새로운 풍경과 미로 같은 길들,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추측 가능하게 하는 작은 문, 연중 똑같은 양으로 곳곳에서 흘러내리는 그 원천을 알 수 없는 맑은 물까지 모든 것이 불가사의함 그 자체였다. 태양의 신전을 나와 왕이 머물던 집과 잉카인들의 무덤가를 지나고 콘도르의 신전까지 둘러보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현세를 상징하는 퓨마,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동물로 여긴 콘도르, 그리고 사후의 세계를 의미하는 뱀을 모티브로 한 건축물들, 그들이 주요한 지점에 모셔둔 신전의 의미를 점치다 보면 잉카인들은 삶과 죽음을 하나로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싶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단 신에게 가까이 가는 신성한 과정으로 여겼고, 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농작물의 젖줄이 되는 비를 감사히 생각한 만큼 신의 부름을 받는 일 또한 운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래서일까 왠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태양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자연스레 죽음이라는 또 다른 삶의 단계로 넘어간 그들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인상적인 장소는 인티우아타나였는데, 인티우아타나는 케추아어로 태양을 연결하는 기둥 정도로 풀이된다. 거대한 화강암을 넓은 받침과 높이 솟은 기둥 모양으로 깎은 것으로 일종의 해시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잉카인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1년에 2번 태양이 그 돌기둥과 완전히 일치해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때가 되면 이를 태양을 붙잡아 두는 성스러운 현상으로 여겨 성대한 의식도 치렀다. 아무튼 내가 이곳을 기억에 남는 장소로 꼽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태양신을 접하진 못했지만 우리 또한 하나의 의식을 치렀기 때문이다. 꽤 잘 버티고 있다 생각했던 레이나가 기어이 바닥에 주저앉아 산소통을 꺼내 들었던 것이다. 살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산병 위험이 높다고 해서 레이나는 예외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었다. 잠시 산소를 들이마신 그녀가 다시 가방을 둘러매고 일어섰지만 왠지 걱정이 되었다. 이하와 나는 커다란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돌담에 걸터앉아 다같이 잠시 쉴 것을 제안했다. 끝없이 이어진 푸르고 깊은 계곡, 그 중심에 자리한 마추픽추, 안티우아타나를 등지고 동쪽을 향해 앉으니 북쪽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은 와이나 픽추, 마추픽추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으로 젊은 봉우리라는 뜻가 서 있고 정면에는 옅은 녹색의 풀이 가득한 광장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평화로이 풀을 뜯으며 산책하는 야마들이 있었다. 해발 2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사는 야마는 낙타과 동물로 과거에는 잉카인들의 주요 운송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역사를 머금은 유적지에서 관광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잉카인들이 숭배하던 태양과 하늘의 모습을 빠짐없이 목격하는 유일한 존재로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이 꽤나 재미있었다. 아침나절 북적이던 인파가 거의 다 빠져나가 한산해진 고대 도시에서 이국적인 야생 동물들이 한가로이 거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에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어딘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아가 입을 열었다. 저기 큰 나무 보여? 저곳이 마추픽추 안에 만남의 장소야. 여길 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길이 엇갈리면 저기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지. 희한하지 않니? 저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큰 나무가 홀로 자란 걸 보면 땅속 어딘가 물이 흐르고 비옥한 토양이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러고 보니 너한테 꼭 얘기해줘야 하는 게 있다. 우리가 본 마추픽추는 전체 모습의 4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혹시 알아?
아니 몰라. 그게 무슨 말인데. 마추픽추가 정말 위대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60% 때문이야. 잉카인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절벽 위에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지. 그들은 저 아래 산자락부터 차근차근 계단식 밭을 만들었는데 물론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 아래 구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 각각의 계단식 밭 밑에다가 단단한 흙더미, 아주 작은 돌, 그보다 큰 조약돌, 그리고 더 큰 돌덩이를 순서대로 배치한 다음 산 정상에서부터 흐르는 물줄기가 연결되도록 설계를 했지. 여긴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거든. 아무리 튼튼한 건축물이라 해도 수백 년 세월 동안 제 모습을 유지하며 버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하지만 그들은 자연을 존경하고 숭배한 만큼 잘 이용할 줄도 알았어. 비가 내리면 가장 맑은 물은 촘촘한 돌담 사이로 낸 수로를 통해 빠져나가 식수로 쓰이게 하고 나머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이용되도록 했지. 그 다음엔 대지에 어느 정도 흡수되고 충격을 줄여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한 거야. 여기서 대단한 점은 아직 그 누구도 어떤 비결이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변의 물을 적당히 끌어와 연간 강수량에 따라 조절되도록 해서 그 당시 이곳에 살았던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에 필요한 적절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했다는 거야. 정말 놀라워. 놀랍고 말고. 이하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유적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쩌면 잉카인들은 정말 신의 자손들이었을까? 혹자들이 말하듯 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던 걸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장소에 캐고 또 캐도 계속 나오는 비밀과 신비로 가득한 도시를 만들고 그 당시로서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자연과 그토록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았을까? 뜨거운 태양이 서서히 약해진다 싶어 시계를 보았더니 어느새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었다. 보드라워진 햇살과 바람을 즐기며 마추픽추의 안녕을 구했다. 도대체 마추픽추가 왜 세계 7대 불가사의일까 하는 의문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어째서 마추픽추만큼은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건드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저절로 풀리는 듯 했다. 잃어버린 도시 마추픽추, 자신의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았던 태양의 자손들이 지혜와 정의를 바탕으로 자연을 공경하며 건설한 그 제국은 분명 신의 가호를 받았던 것, 아마도 그런 것 아니었을까?